여주와 판교를 잇는 경강선 열차에 책을 잔뜩 실은 끌차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책 나눠드립니다. 책 무료로 나눠드려요. 책 하나 읽어보실래요? 아무거나. 예, 골라보세요. 무료로 드리니까 골라보세요. 갑작스런 무료책의 등장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갖고 수레를 기웃거리게 합니다. 집에서 안 읽는 책들 5권씩 엄마들이 가지고 와서 나누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벌이는 책 무료 증정 이벤트는 사람들의 손길을 책으로 이끕니다. 뭐야? 너한테 딱 어울리는 글이야. 고맙습니다. 책 읽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책수레 같은 사소한 권유가 우리의 시선을 책으로 향하게 합니다. 원래는 읽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눔을 해주시니까 뭐 다른 거보다는 책 읽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책을 읽기려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지루한 이동 시간에 누군가 무료로 책을 건네게 되면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아주 즐겁겠죠. 자,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책으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2017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년 도서관의 수는 증가하는데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1년에 책 한 권을 읽지 못한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 즐겁고 좋다는 거 누구나 다 알지만 그 첫 발을 내딛기가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는 독서 인구를 잡기 위해서 이색적인 장소에 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곳일까요? 일본은 독서 왕국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지난 10년 동안 만여 곳의 서점들이 폐업을 했습니다. 책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씨를 살릴 시도가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명 쇼핑몰입니다. 그런데 쇼핑몰 한가운데 대형 책꽂이가 눈길을 끕니다. 처음엔 장식처럼 보였지만 다른 장소에도 상품 주변에 어김없이 책이 꼽혀 있습니다. 무슨 책들을 꽂아둔 것일까요? 梅の商品と梅の本、それからレモンの商品とレモンのレシピの本とレモンという名前の文学の本も置いております。こういったテキスタイルの本も用意しています。こういう実際の商品の記事がどんなものかっていうのをこういった本があることでよく分かって買い物にも役立ちますし、自分がどういう素材がいいかってこともこういった本から学ぶことができます。모든 상품 옆에는 물건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책들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쇼핑을 하며 자연스럽게 책을 펼칩니다. 花の名前はバラを育ててたりしますと、バラの名前これなんだろうってなった時に、そういったきちんとその商店に合った内容の書籍が揃えられているのがすごいなって。 상품 곁에 책이 있으니 물건을 살펴보며 세심하게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물건만 사러 왔다가 책과 상품 모두를 구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입니다. 本屋さんだとこの本が欲しいと思っていくことが多いんですけど、こちらの無印良品のお店だと物を探している時に自然にいろんな本が目に入ってくるので、普段手に取らないような本が
手に取ることができるのはすごく楽しいです。 관찰 카메라로 지켜봐도 고객들은 쇼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도 같이 읽고 있었습니다. 고객의 발걸음을 책에 멈추게 한 것입니다. ジャンルを超えた棚の作り方をしているので、もう思いがけない出会いが本との出会いがあるっていうところが、それがすごい面白いし、すごい刺激的であって、でそれがこういつ何に出会うかわからないっていうワクワク感っていうのが無地ブックスの棚っていうのがあるので、それは大きな魅力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し、この無地ブックスみたいな棚の作り方をすると、そこが容易に始められるような環境にはなるのかなと。 도쿄의 또 다른 곳에 간단한 아이디어로 책을 쉽게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이곳은 숙박업소 데스크입니다. デイタイムのお客様にお願いなんですけど、デイタイムのお客様宿泊の方もいらっしゃるんで、ベッドとシャワールームの方はご利用いただけません。 그런데 잠을 자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다니 어떤 곳이길래 그럴까요? 침대보다 책이 가득한 여기는 책과 함께 잠들 수 있는 곳 북앤베드입니다. 체크인을 하면 몇 시간을 쉬면서 책만 읽고 갈 수도 있고 여느 숙소처럼 며칠을 머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캡슐형 호텔과도 비슷합니다. 단지 3,000여 권의 책들로 둘러싸인 숙소에서 책을 읽으며 쉬고 잠을 자는 것이 다를 뿐인데요. 한마디로 책이 있는 휴식 공간인 셈입니다. 食べ物の本が好きなので食べ物の漫画とか、あとはそうですね、なんか夜中にジャムを煮るっていう小説ですね。食べ物に関する本を今回は多く選びました。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양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한 직장인부터 밤차를 놓친 지방 사람들, 입소문을 타고 해외 여행객들도 찾아옵니다. 일반적인 숙소가 아니라 책이 있기에 더 매력적인 곳이 되었습니다. 僕ら泊まれる本屋というふうに歌っているんですが、実は本屋×ホテルではなくて、幸せな寝落ちってどうやったら体験できるだろうっていうとこからブレイクダウンしていって、で何かしながら実は眠るってすごい幸せなことだよねっていうとこから入っていって、でそのツールが今回は本だったっていうことでブック&ベッド東京ができました。 한 사람이 들어가면 꽉 차는 공간이지만 책 읽는 모습이 생각보다 편안해 보입니다. 사실 책을 보며 잠드는데 굳이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ここの空間だと、この狭い部屋の中で枕と布団があって、本当に家にいるかのような落ち着いた感じでゆっくりともう自分の時間を楽しむことができるので、そこが一番、ここがいいところかなとは思いますね。 책은 어디에나 있지만 어느 곳에 있냐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이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我々の調査だとですね、日本人のもう2人に1人が1年で1冊も本を買わないっていうか、そういうデータもあるんですね。そういう人はもともと本屋さんに行く習慣も普段からないわけですよね。ですからいかに本屋さんに行っていただくか、それは理由は何でもいいです。それこそコーヒーを飲む、待ち合わせに使う、行っていただいて本を実際見ていただいて、これ面白そうだなってそこで初めて気が付くと、そういう消費行動を促すということ自体がですね、大変大切なことだと思ってるんです。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게다가 나를 잘 이해하는 선물이라면 더욱 특별하지 않을까요? 경기도 일산에 근무하는 김효진 씨에게 상자가 배달되었습니다. 잘 왔습니다. 네. 이게 그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편지까지. 포장된 상자 안에는 효진 씨가 잘 모르는 책과 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책에 대한 설명이랑 그다음에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한지, 올바르게 사는 길은 무엇인지, 살면서 만나는 갈등과 고난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 이제 고민스러울 때 이 책을 펼쳐보세요 라고 적혀 있는데 되게 따뜻하네요. 너무 이쁘게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책을 보낸 사람은 서점 주인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들어간 삶의 중심? 책이 도착할지는 알고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받고 보니 반가운 벗을 맞이한 기분이 듭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나만을 위한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진짜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또 글도 짧아서 좋은데요? 그녀의 선물 같은 책은 일주일 전 약속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학가 근처에 있는 건물 4층. 계단을 오르는 수고를 거쳐야 도착하는 이곳은 서점입니다. 직원도 없이 책방 주인은 한 사람, 정지혜 씨뿐입니다. 서점은 대형 책방처럼 책이 빼곡하지 않습니다. 대신 책방 주인을 닮은 책들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보다는 소개되지 않은 책들 중에서 손님들께서 좀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만한 책, 도움이 될 만한 책, 힘주어서 소개하려고 하고요. 어떤 책들은 앞에 포스트잇이 막 붙어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읽고 좋았던 부분에 밑줄을 긋고 포스트잇을 붙여놨던 거를 이렇게 샘플로 진열해 놓은 거거든요. 제가 읽었던 책에서 포스트잇 붙은 부분을 찾아서 이런 구절을 읽어본 다음에 나도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입하실 때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책방 주인의 배려는 준비된 책 겉지에서도 나타납니다. 사실 사람들이 책을 읽는다고 할 때 뭔가 지식을 위해서나 뭔가 성장하기 위해서 읽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즐거워야 책을 읽고 재밌어야 책을 계속해서 읽는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책 읽기에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해서 이게 저희 서점의 약간 슬로건 같은 느낌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작은 책방은 주인의 취향이 나타납니다. 서점 위치가 불편하고 책의 숫자가 적어도 책방지기만의 취향과 기준이 좋으면 고객들은 계속 찾아옵니다. 어느 서점 가나 뭐 K 서점을 가든 Y 서점을 가든 다 똑같은 베스트셀러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 똑같은 그런 잘 팔려서 베스트셀러인 게 아니라 진짜 읽어보니 좋아서 여기 추천해 주시는 책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책방은 사실 1시간에 1명 예약자만을 위해 문을 여는 책 처방 서점입니다. 이날의 예약자는 김효진 씨.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처방을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읽고 나서 마음에 오래 남는 책들 있잖아요. 네. 그런 책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민은 점점 일절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탈출구가 없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좀 돌파구 이러고 위로받은 느낌 들어주기도 하고 네. 조언 주기도 하고 네. 근처에서 이런 메일이 들어. 책 이야기부터 소소한 일상사까지 상담이라기보다는 마음 통하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지금 가서 빨리 그거 지금 읽고 싶어가지고. 네, 그 생각밖에 안 맞아요. 결혼하고 아기 놓고 이제 쭉 지내다 보니까 계속 집, 직장, 집, 직장 계속 그 일상이 몇 년이 지속이 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내가 없어지는 느낌? 고객과 상담 후 정지혜 씨는 고객에게 추천할 책을 찾는 데 열중합니다. 읽었던 책부터 고전, 신간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한 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책을 선택한 이유와 읽었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 고객에게 책과 함께 선물하기까지 꼬박 일주일이 걸립니다. 책 보낼 때 반은 사실은 설레는 마음이고요. 반은 되게 걱정되는 마음. 왜냐면 사실 사람들마다 취향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고른 책을 이제 이분이 받았을 때 재밌게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보니까 좀 재밌게 이 책을 읽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처방된 책이 주인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희 서점은 책으로 들어가는 입구 같은 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평상시에 책을 아예 읽지 않았거나 아니면 책과 가깝지 않았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오셔서 삶의 고민들이나 안부를 나누다가 또 거기에 맞는 책을 통해서 책과 좀 가까워지실 수 있는 그런 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심. 책이 위로가 되는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책이 있고 가벼운 술 한 잔이 함께하는 곳. 여기는 책과 함께 술을 마시는 책바라는 곳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술도 마시고 책도 읽는 게 가능한 일일까 싶지만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바랑 서점이 결합된 공간이고요. 처음 오시면 여기가 서점인지 바인지 헷갈릴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말씀드리죠. 그 두 개 이제 어떻게 보면 컨셉이 더해진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술을 마시면서 책을 읽는 걸 좋아했고요. 근데 주위를 찾아봤는데 그런 공간이 없다는 걸 알게 됐고 이렇다면 내가 만든다면 저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공부하기 위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면 책이 주는 적당한 여유를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위치가 좀 구석진 곳에 있어서 아지트를 찾아가는 느낌도 좀 들고요. 들어왔을 때 조용한 분위기에 최소한의 조명을 활용해서 집중할 수 있는 공간 연출이 되어 있어서 책 읽기에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거 여기는 저는 그 핑크색이 이렇게 나름대로 색깔이 다르다. 책바를 유지하는 데는 최소한의 규정이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해야 하고 한 팀이 3명 이상이면 받지 않습니다. 술과 책을 즐기는 모두의 휴식을 위한 규칙인 셈입니다. 뭘 배우려고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의 휴식 같은 느낌으로 읽는다는 느낌으로는 술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술과 함께한 책은 책의 엄숙함과 지식의 무게를 덜고 신선한 트렌드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오겠지만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도 만약에 술을 좋아한다면 궁금해서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책을 읽게 되고 그래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저변을 넓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의 저변을 넓히는데 어린 시절 처음 만나는 책만큼 중요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아늑한 분위기의 이곳은 그림책 전문 서점인데요. 그림책은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책이라 무엇보다 특별합니다. 아빠 같은 경우는 아트한 맥스 같은 경우도 저기 띠지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이거 같은 경우는 서점은 그림 그리는 아빠와 글 쓰는 엄마 그리고 딸이 함께 운영합니다. 프리다? 프리다는 왜 하고 싶은 거야? 얼마 전에 이거를 읽었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다른 프리다 책 읽고 아 얘가 이런 사연이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해가지고. 안 되는 게. 딸 소유리는 서점에 새 책이 들어오면 그중 재밌게 읽었던 책을 골라 띠지를 만듭니다. 기억나는 내용을 글로 적고 그림도 그리며 띠지에 책을 설명해 줍니다. 프리다 그거 표지에 띠지 그리고 있어요. 아, 띠지는 왜 그려요? 사람들이 책을 더 많이 사게 하려고. 소유리가 책을 읽으며 재밌고 흥미로웠던 기억은 띠지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띠지를 통해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같이 이제 만들다가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책을 읽었던 기억도 이제 행복하잖아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아이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저한테 읽어줬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과 그 느낌을 고스란히 이렇게 띠지가 담으면 어떨까 아이 글씨로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띠지를 소유리가 그린다면 찾아온 손님을 위한 책 설명은 그림 그리는 아버지 몫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5살에서 6살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어른들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주 단순한 구조일지 모르지만 이제 이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반풍경 그리고 이게 고양이 눈으로 봤을 때 반풍경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 라인은 되게 단순해요. 이제 고양이가 낮에 꾸벅꾸벅 조는 이유가 밤 산책을 가서 그렇다 뭐 그런 구조인데 학부모가 놓치는 부분을 아이들 시각에서 설명하면 아이들의 눈빛도 금세 달라집니다. 주원이 꿈이 미생물학자거든요. 네. 우와, 이거 한번 봐봐. 사실 책상 앞에 앉아 부모가 골라준 책만 읽은 아이와 서가에서 스스로 책을 고르는 아이의 독서력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작지만 책이 재밌는 책들이 많고 좋은 것 같아서 여기는 살짝 평화로운 정원 같은 데인 것 같은 기분이에요. 아이들에게 책과의 즐거운 기억은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기억을 남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어릴 때에는 이제 엄마랑 서점에 가서 책을 보고 그날 가서 이제 저녁을 먹기 전에 책을 펴봤던 그런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과 정서가 고스란히 아이에게, 엄마에게, 가족의 시간으로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손쉽게 살 수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직접 가서 책을 펴보고 책의 종이의 느낌도 알고 이렇게 책의 냄새도 맡으면서 만날 수 있는, 아 내가 오늘 만날 수 있는 책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내 책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한 권의 책을 재밌게 읽고 나면 이 책 한번 읽어봐 하고 주변에 권하거나 또는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지지 않나요? 요즘은 여럿이 함께 모여서 책을 읽고 공감을 나누는 열린 공간의 수평적 시대라고 합니다. 특히 4차 혁명 시대의 책은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소통의 도구가 됩니다.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김문기 과장은 복잡한 시간을 피해 아침 일찍 출근합니다.
회사가 있는 신도림까지 긴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엔 김 과장도 모자란 밀린 잠을 잤지만 불과 몇 해 전부터 달라졌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은 다들 핸드폰 보고 그러는데. 예, 그렇죠. 그래도 한 3시간 정도 책을 읽을 시간이 생기니까. 바쁜 직장인들이 책을 읽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김 과장이 본격적으로 책을 읽게 된 계기는 회사에서 책 읽기를 권장하면서부터입니다. 업무가 한창인 오후 시간. 회사에서는 전사 차원으로 한 달에 한 번 부서마다 독서 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이 책에 쭉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읽다 보면 많이 바뀌었구나. 예전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 읽었던 거. 진짜 매달 책이 선정되면 공통의 책이나 각자 다른 책을 읽고 와서 토론을 벌입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도 잘 못 먹고요. 사내에 이런 독서 모임이 총 62개나 되는데 한마디로 책을 안 읽은 직원이 없습니다. 원하시고 또 좋아하시니까 처음엔 억지로 회사 방침에 따라갔지만 책을 읽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취직해가지고 일하는데 숙제처럼 매일 책을 읽어야 되는 것 때문에 직원들이 모여서 사장님에 대한 불만이 처음엔 엄청 많았어요. 지금도 많은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이렇게 회사에서 무료로 받을 수도 있고. 독서 모임도 9년째 접어들면서 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엔 독서 경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혼자 책을 읽을 때보다 각자 읽고 생각을 나누게 되면 저 사람은 또 저런 생각이 있구나. 저하고 다른 부분들, 다른 생각도 알게 돼서 흑백 논리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생각하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책이 직장 내 직원들의 소통을 책임졌다면 동네 책방은 주민들의 소통을 이끌어냅니다. 이렇게 골목 안에 찾아와서 좀 조용하게 감성을 느끼는 것, 그것이 동네 서점만이 줄 수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큰 빌딩이나 대로변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골목 안쪽으로 좀 내가 사는 집 근처로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동네 사랑방을 자처하고 책방 본연의 역할을 위해선 책꼬리 쓰기로 독자와의 소통을 유도했습니다. 독자들은 책꼬리를 쓰면서 서점에 대한 애착도 커졌습니다. 거의 매일 열리다시피 하는 저자와의 대화도 동네 책방으로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 중 하나였습니다. 그 서점에 가면 그냥 매일 어떤 작가를 만날 수 있는데 내가 모르는 작가더라도 한번 들어볼까? 그러실 수 있도록 좀 되도록이면 매일 작가 멍게를 열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냥 갈아엎혀버리는 게 낫지. 이렇게 된 거죠. 이날도 어김없이 서점 지하에선 작가와의 대화가 열렸습니다. 본인이 지금 힘들고 화가 나고 그러면 울면 그래 막 울어. 뭐 이런 거죠. 독자들에게 저자의 책을 읽고 읽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자와의 대화 참여는 책을 간접 경험하고 저자와 소통하는 일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사회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궁금했던 지점들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다는 게 제일 좋아요. 끝나고 나서도 작가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좀 명함고초 주고받으면서 일종의 약간 네트워킹을 하는 기분도 들었고 그런 점이 좋았어요. 책방을 친구처럼 찾아오는 독자들, 그들과의 소통은 동네 서점만의 장점입니다.
근데 여기 직장인분들이 점심시간에 뭐 커피 드시러 오시고 저녁에 퇴근하다가 잠깐 들려서 그냥 쉬는데 눈앞에 책이 있고 작가님들이 이렇게 다녀가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나도 오늘 좀 저 작가님 걸 들어볼까? 이렇게 되면서 점점 책에 가까워지시는 걸 느끼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책을 읽어야 된다 이런 당위성이 아니라 정말 관심에 의해서 삶에서 그냥 습관적인 것처럼 되시는 환경을 만드는 게 좀 목표예요. 농촌은 겨울 농한기가 되면 인적도 드물어 적막감이 감돕니다. 하지만 여주 도전리 보건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분주해집니다. 조심하세요. 눈 없는 쪽으로 걸어가세요.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이고 농촌의 온정이 담긴 소박한 간식도 뒤따라오는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이 마탕 드시라고 점심시간 마탕 해오셨어. 아유 소장님 말이니까 내가 고구마 한 박스 잘 먹는 거 같지. 여주의 책 나루터 봉사자들은 매주 한 번 어르신들께 그림책을 읽어드립니다. 봄부터 이어온 행사는 매주 어르신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도움입니다. 네, 멋있습니다. 저도 결혼을 했고 다 어르신들도 결혼하셨잖아요. 다 더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 다음번에는 어르신들이 그림책 앞에서 어린애처럼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두 사람은 지붕을 받치는 두 벽과 같아요. 서로 반대편에 서서 아무리 해도 가까워질 수 없죠. 원한다 해도 서로 가까이 갈 수 없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많이 공감되더라고요. 어떤 두 사람은 돛과 돛대처럼 서로 떼어낼 수가 없어요. 돛대 없이 돛은 농사일에 묶여있던 어르신들께 책은 꿈입니다. 이제라도 책을 가까이 하기엔 시력도 체력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책을 읽어주니 훨씬 책이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더 쉽습니다. 이 책이 되게 책을 읽은 후엔 늘 책보다 더 생생한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뒤따릅니다. 삼형제를 제가 키웠거든요. 네. 이제 삼형제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자가. 근데 나는 이제 바깥에 돌아다니다고 모르잖아요. 그럼 그 마음을 죽고 나서 알게 되고. 잠도 못 자면서 이제 누에 치고 애들 가르치고 그나라 고생 많이 했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주시면 고마워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잔잔한 감동 후에 봉사자들이 그림책과 마음약을 나눠줬습니다. 저희가 책 고른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여기다가 마음약 처방 이거 드시면서 이거는 약이 아니라 사탕하고 초콜릿이에요.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네. 어린아이처럼 그림책이 뭐냐고 하겠지만 어르신들은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심을 보여준 것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런 거 시골에서 한 번도 못 봐요. 볼 수도 없고 볼 시간도 없어. 근데 이제 지금 시간에 그리고 또 거리가 너무 멀다고 생각하잖아. 이제 늙었는데 뭐 이건 뭐 필요 없어. 그런데 이렇게 일깨워주니까 너무 고맙고 좋네요. 어르신들의 책 읽기는 단지 겨울철 소일거리가 아닙니다. 책을 통해 옛 추억과 만나고 세상과 만나 공감을 나누는 자리인 것입니다. Me all wrong, baby. My baby's already got all of my love. So no, honey, I'm good. I could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I got somebody at home, and if I stay, I might not leave alone. No, honey, I'm good. I could have another, but
책이 버스와 기차, 지하철을 타고 여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행하고 있는 책을 만나면 기분이 어떨까요? 새 책을 읽는 것과 달리 앞서 읽었던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그들이 느꼈을 그 감성이 전해질 겁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을 거쳤어도 오랜 시간 우리 곁을 지켰던 숨결 같은 책의 의미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네덜란드 남부의 마스트리흐트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로마 시대부터의 도시 흔적과 유럽 연합을 출범시킨 조약 체결지로 역사적 유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있는 고딕 건물도 그중 하나입니다. 13세기에 지어진 도미니크 성당은 시대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엔 색다른 쓰임새로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Tourist guide you buy all over the world. If you go to Maastricht, you go to the Dominicana church. And I also went here for just to see the city, but actually I spent the entire afternoon in the church. 어떤 성당이길래 관광객들의 칭찬이 이어지는 것일까요? 성당은 웅장한 제 모습을 간직한 채 거대한 서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1294년에) 지어진 성당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17세기부터 다양한 장소로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12년 전 서점으로 개조된 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으로 불립니다. And the bookshop is located in an ancient Roman Catholic church. And the church was built in the 13th century. We got this church, we rented from the city of Maastricht, and we opened up in 2006 after 5 years of redecorating and doing research. 시에서 임대를 주며 내건 조건은 한 가지, 건물의 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점은 고딕 성당의 높은 천정을 그대로 살려냈습니다. 성당 한쪽 면에 3층짜리 철제 서가를 만들어 4만여 권의 책을 진열했습니다. 덕분에 서점으로서 많은 장서도 보관하고 성당의 웅장함도 그대로 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I loved it because I'm afraid they will break down the church. You know, when it has no function, they might break it down, and I don't want the beautiful building to be thrown down. So I was happy they made a bookshop, and it's very well known in Holland too. All the tourists come here to see the bookshop. 오래된 건물이 현대의 일상에 들어오면서 성당과 서점은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Is where you want to be when you are not at home and not working. So many people come here and they simply feel at ease. And we hope that all our guests feel at ease when they are here.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휴대전화 너머로 찍고 있을 너희의 표정을 나는 몰라. 몰라 난 절대로 몰라.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말문이 막혔을 때 네가 웃는지 우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그냥 당장 만나. 매년 11월 초가 되면 일본 도쿄 중심부의 진보초 거리는 도서축제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축제 기간 동안 유통되는 책은 100만여 권에 이릅니다. 책들은 세분화, 전문화되어 있어서 운이 좋다면 진귀한 고서적을 만나거나 저렴한 가격에 신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에게 도서축제는 보물 창고 그 자체입니다. 結構高いんですよ、書道の本って。で、まあなんか気に入った本があったらやっぱり安く買える。明治の頃のね、歴史の本があるかどうかを、楽しみにいつも、毎年のように来ています。何気なく取った本が全然自分の興味がないものでもなんか惹かれるものってあるので、その時に新しい世界がなんか出るかなっていうのでなんか非常に楽しく、違うものを見るために来てるっていうのが多いですね。 진보초거리에서 도서축제가 열리게 된 이유는 이 근처에 밀집된 200여 개의 고서점과 서점들 때문입니다. 특히 100여 년 된 고서점들은 진보초거리를 지키는 자존심이 되고 있습니다. 진보초거리의 고서점과 고서들은 2차 대전 때 미군도 그 가치를 알아봐 폭격으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我々の先輩が苦労して作った本、大事に、時間をかけて作った本はやっぱりこう大事な日本の文化ですから、それをやっぱり我々としてはその次の世代、またその次の世代に代々ちゃんと大事に保って伝えていきたいと思ってますけど。 진보초 거리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흔들리는 등불 아래서 책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은 호롱불을 켜고 책을 읽던 옛 사람들과 닮아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불빛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精神の深みにね、自分を知ることできますね。知らない未知の世界が無限にありますから。読めるようになってからいつも身近にあるので、そういう意味では欠かせない食べ物と一緒かもしれないです。 人を好きになるってなんか理由ってあまりなかったりするじゃないですか。そんな感じですね。 겨울의 한적함이 묻어나는 충남 홍성군의 홍동마을에는 진리를 찾아서 밥 같은 책이 좋아서 수십 년째 책 읽기를 이어온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목요일 3시면 옆집 사는 이재자 할머니도 시내 사는 이승자 할머니도 한자리에 모입니다. 과일 넣고 갈아서 이승진 할머니 집을 사랑방 삼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모이다 보니 모두는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주정자가 일찍 오는데 어째? 어찌? 아이고 늦었어. 오늘 새벽에 등에서 오는 게? 병원에 갔다가 약속 시간을 어긴 주정자 할머니. 모임에 늦지 않으려고 얼마나 마음 졸이며 왔을지 알기에 별말 없이 한숨 돌리길 기다립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을 양 이걸로 모두 세월이 만든 익숙함의 결과입니다. 갖고 오긴 갖고 왔어. 여기 이렇게 모임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글쎄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같으면 막 독후감도 쓰고 막 그럴 텐데 우린 그냥 줄치고 고기 읽고 그런 정도죠. 안 됐어? 30년 동안 태백산맥,
토지를 비롯해 읽은 책이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떤 책은 내용이 좋아 2번씩 읽기도 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진정한 세력은 다수의 찬성을 얻는 일이 아니다. 진정한 세력을 할머니 독서 모임에선 독후감이나 토론이 없습니다. 이론과 경험밖에 진리의 증명자. 책 읽기로 시작해서 책 읽기로 끝납니다. 각자 읽은 내용 중에서 좋아하는 구절을 낭송하며 서로의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면 어느덧 모임도 끝날 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30년 동안 독서 모임을 지속해온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생각이 다 같아가지고 이게 지속할 수가 있고 서로가 만나면 의견이 일치되고 서로 마음이 통하고 위로도 받고 굉장히 좀 활력소가 되죠.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애들하고 애기 아빠가 일찍 가셔서 그래서 이 책이 친구요. 우리는 누구든지 찬성을 얻을까. 책은 늘 우리 곁을 지켰지만 옆에 있는 행복을 못 보듯 책을 지나쳤습니다. 시간과 장소, 사람은 바뀌었지만 책이 주는 행복은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물으면 책은 답을 주었습니다. 시대가 급변하지만 과거에 그랬듯이 다가오는 미래에도 책은 우리에게 답을 줄 것입니다. 나에게 독서란 길이요 생명이다. 나에게 독서란 마음의 양식이다. 나에게 책이란 공기다. 나에게 독서란 휴대용 영화관이다.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과의 대화다. 나에겐 책이란 누군가의 비밀 수첩이다. 저한테 책이란 친구예요. 저한테는 책이 나무나 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의 이야기 세상이 나무나 꽃처럼 활짝 펴져 있는 것 같아서 책이 나무나 꽃 같아요. 책이란 위로이다.